반갑습니다. 메텔도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틀 전에. 카톡이 갑자기 온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놀라지 마라 해서 뭐지 해서 봤더니 네 동생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은 제 동생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언니 나는 절대 애 안 낳아. 특히 언니 보니까 나는 더 못 낳겠어. 나는 절대 애기 안 낳을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어때? 좋아해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째 내 딸들은 임신만 하면 증상이 다 똑같냐? 지금 와서 옆에서 펑펑 울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 소식을 알았던 그날이 팍 떠올랐어요. 진짜 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나 만약에 불임이어도 결혼할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철없는 말이었는데 나 애기 안 낳을 건데 그래도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정도로 사실 육아와 뭐 임신 이런 거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냥 당시 놀러 다니는 게 좋았고 또 제 삶을 그냥 내 커리어를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육아는 결혼을 할 수 있어도 육아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신과 출산은. 그리고 사실 가장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이유는 바로 커리어예요. 아이를 낳고 내 경력이 단절돼서 경단녀가 되고 또 그렇게 뭔가 남편한테 위지하고 살게 되는 막 그런 것도 너무 싫고 또 나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 위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 자신도 없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내 일 그리고 뭐 친구들 뭐 운동하면서 살고 있는 이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엄마로만 살아간다? 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결혼하고 임신했다라고 해도 뭐 축하해 해도 속으로는 사실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요. 네, 그런 뭐 임신에 대한 니즈가 없었으니까. 근데 정말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온 거죠. 저는 심지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바로 애가 생겼어요. 한창 결혼하고 재밌던 시기거든요. 둘이 언제든지 밤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 출발하자 라고 해서 금요일 밤에 뭐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둘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사먹고 뭐 같이 놀러 다니고 또 가족이 돼서 앞으로의 막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짜고 한창 재미있고 설레던 시기라 더더구나 사실 임신 생각은 없었었죠. 근데 뭔가 꿈도 이상하고 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임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와도 막 찾았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오류를 막 찾아가지고 오빠 이것 봐 이거 아니야 이거 오류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되게 막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러면서 이건 임신이 아니야 내일 내가 일 끝나고 병원에 가볼게 하고 그때까지도 이건 임신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정말 어찌나 놀랬는지
남들이 보면 진짜 무슨 사연 있는 여자처럼 이제 회사로 복귀랑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지하철은 타가지고 온몸에 정말 힘이 빠지고 정말 지하철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흑역사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엄마를 보러 가야겠다 해서 다행히 엄마 보고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때 저희 엄마는 옆에서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저를 공감을 전혀 안 해주시긴 했어요. 엄마 찍지 마. 알았어, 안 찍을게. 세상에, 안 찍을게. 회사에서는 이제 진정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너무 좌절스럽고 힘 빠지고 무섭고 두렵고, 이게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많은 생각이 오고, 사실 그땐 좀 좌절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만히 책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데 눈물이 또 막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 옆에 있던 모두장님이 오늘 오전 교육 잘 갔다 왔어 하면서 저를 봤다가 깜짝 놀라신 거죠. 이리 와봐, 잠깐 면담 좀 하자고 저를 불러내셔서, 사실 그날 오전이 또 중요한 교육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회사의 마케터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었어서 오늘 중요한 교육인데 뭐 실수한 거 있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도 못하고 눈물을 참느라 이러고 있다가 펑펑 울면서 저 임신했어요 하고 울었던 거죠. 참, 네, 그때 그 모두장님의 어이없어 하던 표정이 참 지금도 떠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울 일이냐, 참 별놈 다 보겠네. 네, 하는 식으로 저를 좀 봤던 경우도 많고, 지금 임신해서 울었다는 제 동생도 그때만 해도 절 보면서 언니 그러길래 조심을 했었어야지 라고 냉정하게 말을 하던 동생입니다. 참, 네, 하지만 이제 네 차례다. 네. 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참 성숙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 너무 마음속에, 제가 좀 겁이 많은 겁쟁이 스타일이라 너무 다 무섭고 두려움도 크고, 제가 한 5년 전에 그린 비전 보드라고, 내 비전들을 그리는 그 보드를 봐도 거기 결혼이나 뭐 사랑하는 거에 대한 내용까지는 들어있어도 아이를 낳는다는 없거든요. 오직 내 커리어를 쌓고 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쌓는 비전보드 버킷리스트가 가득한 그런 비전을 꿈꾸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신 소식을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하면서 제가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도 너무 믿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화는 너무 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남편을, 여자들이 애교 있게 남자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먹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빠를 때렸었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자기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말은 못했는데 그때 자기 매 맞는 남편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 배에는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고, 엄마가 하는 생각이니 이런 감정도 아이가 다 느낀다고 하는데, 내가 안 낳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낳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래, 마음을 이제부터 좀 착하게 먹자, 이제 나도 엄마로서 좀 준비를 하자 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맘카페, 이제 뭐 맘스올리, 이제 그때 알았죠. 그런 맘카페들을 다니면서 정말 뭐 아이 태교를 하는 다른 엄마들, 그리고 정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그런 후기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일부러 그런 다큐멘터리에도 찾아봤어요. 태아들이 태아의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태교책, 육아책도 이제 그때 조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제일 그때도 집중했던 건 사실 일이에요. 임신했어도 당시 이제 회사에서 좀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제 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아기 낳기 직전까지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하고 바로 9개월 때까지 일을 했는데 9개월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 주까지도 4시간은 이제 서서 강의를 하고 뭐 4시간은 이제 보조 강사로 일하는 식으로 8시간을 근무하곤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러면 심심하잖아요. 또 육아휴직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이런 교육도 못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서 이제 저는 사실 태교가 이제 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거의 태교였죠. 그나마 이제 과정이 행복 찾기 이런 행복에 관련된 거라 저도 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우효광 추자연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저하고 좀 임신 이제 저보다 좀 늦게 낳긴 했지만 시기도 비슷하고 이렇게 낳는데 똑같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부모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세상 모든 관심이 저에게 좀 집중되어 있었을 때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게,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지?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좀 왔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 부부를 보니까 너무 설레하고 너무 기뻐하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 거기서 또 하나가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이 봤어요. 저런 부부들도 많겠지. 뭐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인데 아이가 생긴 걸 알고 어차피 나는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나는 초반에 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뭐 스스로에 대한 자책, 원망 이런 걸로 시작을 했을까? 저 아이는 시작부터 저는 축복과 행복과 감사, 또 부부간에 더 단단해지는 결심, 기대, 행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왜 그 순간을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시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게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그 중간에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다가 저 부부 진짜 재밌게 노네? 저기 들어가면 같이 재밌겠다. 나도 같이 놀아야지.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야지. 하고 그런 기회를 한창 보고 있다가 틈이 생긴 그날 슉 제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참 재밌게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천사가 우리 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니까 정말 기쁘게 지내야지 하고 생각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데 아마 지금 임신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본인이 직접 느끼실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내 몸 컨디션, 그리고 내
몸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증상이 오잖아요. 뭐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하고 하는 입덧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올 텐데 그때마다 내가 엄마다라는 게 좀 자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철없이 나만 생각하던 때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엄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마다 좀 정신이 번뜩번뜩 들었어요. 나는 정말 마음도 이제 좀 착하게 먹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좀 행복할 줄 알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리고 안 낳을 생각이 아니라면 조금 더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내 몸에 생기자마자 모성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모성이가 생기는 느낌은 크진 않아요. 그냥 이제 스스로 나는 엄마다. 그거 준비를 해야지. 뭐 책도 보고 뭐 주변 이야기도 들고 관심이 더 생기는 거지. 저는 바로 이제 임신한 상태로 모성이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보자마자 모성이가 들끓고 미치겠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이는 낳고 내가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아기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엄마의 모성애도 좀 자라거든요. 아이를 낳고 그때 걱정했던 두려움들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아기 낳고 100일, 200일까지 정말 처절한 아이와 나 둘뿐인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진짜 독박 육아가 정말 힘든 거다. 사람이 너무 그리웠고 저 스스로를 다스리기가 참 힘든 만큼 참 힘들기도 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초기 입덧 이런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저는 이제 계속 교육을 했던 경우라 교육하는 중간에 잠깐만요 하고 교탁 밑에서 이렇게 봉지째 토를 했던 경우도 있고 뭐 아이 낳는 거라고 쉽지 않았죠. 23시간 진통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임당해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결국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 일에 대한 경단녀가 되는 게 가장 두려웠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지금 육아 아이로 인해서 지금 경력이 단절된 상태이긴 합니다. 정말 모든 게 제가 두려웠던 그대로 지금 현재 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운 일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는 실제로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회사도 잃고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게 지금도 쉽지 않죠. 뭐 아직도 운동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아이 낳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그만큼 정말 얻은 것도 많아요.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심지어 이런 작은 짐승? 이런 거를 봐도 저 엄마 마음이 어떨까? 아이는 어떨까? 확실히 더 공감하게 됐고 더 다른 사람들 일에도 가슴 아파할 줄 알게 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깊어지는 면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 정말 이 심리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심리 싸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책도 계속 읽게 되고 스스로 마음 꾹 잡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덩달아 이제 뭔들 못하겠냐 하는 용기도 좀 생겼어요. 하는 많은 것들도 얻게 됐기 때문에 한번 이왕 내 몸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면 너무 좌절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차피 겪을 일인데 좀 더 행복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31개월 이 정도 됐는데 아이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눈에서 꿀이 떡떡 떨어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 자체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감사하고 이런 존재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왜 행복해하지 못했을까? 좀 더 그 순간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잃겠지만 정말 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사함,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참.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 육아해서 정말 몸 상태 컨디션 최고로 만들고 몸에 근육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아이 안을 때 손목 안 아플 수 있도록 근육도 많이 만들고 영양제도 진작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그 시절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임신하게 되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